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리즈에서 뇌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고를 드렸던 바로 그 주제입니다. 사실 이 시리즈를 다음 순서로 정한 건 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이 이미 우리의 일상 안으로 들어와 있고 앞으로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올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정작 그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제가 먼저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의사가 환자의 CT 영상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세한 병변을 찾는 일입니다. 수십 년의 경력, 수천 장의 영상이 만들어낸 눈. 이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옆 화면에 나란히 뜬 또 다른 판독 결과가 있습니다. 기계가 방금 읽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계의 판독이 때로는 의사보다 먼저, 때로는 더 정확히 병변을 짚어냅니다. 의사는 여전히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계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일이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판례를 검토할 때, 연구자가 논문을 읽을 때, 개발자가 코드를 쓸 때, 학생이 과제를 시작할 때, 각자의 책상 위에, 각자의 화면 안에 조용히 기계 하나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그 기계와 함께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짚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 전을 떠올릴 것이고 어떤 분들은 더 최근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기계가 글을 씁니다. 우리의 질문에 문장으로 답합니다. 기계가 그림을 그립니다. 한 줄의 설명으로 그림 한 장을 만들어냅니다. 기계가 목소리를 만듭니다. 듣고 말하는 일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과학을 거둡니다. 수십 년 풀리지 않던 단백질 구조 문제를 몇 년 사이에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계가 스스로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어진 목표를 향해 여러 단계의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름은 사람마다 다르게 부릅니다. 인공지능이라고도 하고 AI라고도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부르는 이름은 다양해도 가리키는 현상은 하나로 모입니다. 기계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의 일상 안으로 이미 들어왔다는 것. 이 시리즈는 그 현상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리즈에서 우리는 뇌를 이야기했습니다. 진화가 만들어낸 1.4kg의 회색 덩어리, 860억 개의 뉴런이 어떻게 감각을 만들고 기억을 만들고 의식을 만드는지를 8편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그 시리즈의 마지막을 이렇게 닫았습니다. 수학으로 번역된 뇌, 실리콘 위의 뉴런, 인간이 만든 지능. 그것이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시리즈가 그 문장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변화는 사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변화의 뿌리는 반세기 이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0년대의 한 논문에서 처음 제안된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 아이디어는 2번의 긴 겨울을 지났습니다. 3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진 어느 시점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뿌리는 2편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기술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인쇄술이 왔고, 증기기관이 왔고, 전기가 왔고, 인터넷이 왔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작은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변화는 그 어떤 것과도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번 변화의 대상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쇄술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책의 가격이었습니다. 필사본 한 권을 만들려면 수도사 한 명이 몇 달을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쇄기가 들어오자 같은 시간에 수백 권이 찍혀 나왔습니다. 지식이 처음으로 대량으로 복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소수의 사람만 읽을 수 있던 책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종교의 권위가 흔들렸고 과학혁명이 가능해졌고 시민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인쇄기가 한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국 하나의 작업을 더 빠르게 해낸 것이었습니다. 책을 쓰는 일 자체는 여전히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인쇄기는 그 책을 복제하는 속도만 바꿨을 뿐입니다.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도 비슷한 구도였습니다. 그 전까지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기고 깎는 일은 사람의 근육이나 동물의 힘으로 해야 했습니다. 사람 한 명이 들 수 있는 무게,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거리, 모든 일에는 근육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은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기계가 사람 수백 명 몫의 힘을 낼 수 있게 되자 공장이 세워지고 철도가 놓이고 도시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증기기관이 한 일도 따지고 보면 근육의 확장이었습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런 결정은 여전히 사람이 했습니다. 기계는 사람의 손과 발을 키워준 것입니다. 전기도 그랬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고 멀리 신호를 보내고 작은 공간에서 큰 힘을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를 어디에 쓸지, 무엇을 밝힐지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변화의 무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손과 발이 아니라 기억과 계산, 그리고 정보의 전달이었습니다. 사람이 머릿속에 담아둬야 했던 숫자들을 기계가 대신 기억했습니다. 우편으로 며칠이 걸리던 편지가 몇 초 만에 지구 반대편까지 전달됐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찾아야 했던 정보를 책상 위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변화는 분명히 새로웠습니다. 처음으로 기계가 정신활동의 일부를 대신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도 한 가지 선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사람이 미리 정해준 규칙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무엇을 계산할지,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그 규칙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인터넷은 정보를 빠르게 옮겼지만 그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 컴퓨터는 지식을 다루는 도구이긴 했지만 지식을 만들어내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이 선을 넘으려고 합니다. 기계가 글을 쓴다는 것은 기계가 문장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기계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기계가 이미지를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한다는 뜻입니다. 기계가 코드를 짠다는 것은 기계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기계는 사람이 정해준 일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계는 무엇을 할지까지 어느 정도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전의 도구들은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기억을 확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판단 그 자체를 확장하려 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판단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론이 있습니다. 기계가 진짜로 판단을 하고 있는가? 기계가 만들어낸 글과 그림은 결국 사람이 만든 수많은 글과 그림을 학습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도 결국은 복제의 정교한 형태일 뿐이지 않은가?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이 시리즈가 계속해서 돌아올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계를 두고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배운다, 말한다, 본다, 생각한다, 판단한다. 이 단어들은 원래 사람의 일에 쓰던 단어들입니다. 기계에 그 단어를 붙여도 되는가? 기계가 하는 일이 정말 그 단어에 해당하는 일인가? 아니면 우리가 비슷해 보이는 겉모습에 속아서 같은 단어를 빌려 쓰고 있는 것뿐인가? 이것이 이 시리즈가 함께 따라갈 질문들입니다. 인쇄술이 퍼질 때 사람들은 그것이 종교와 정치와 지식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지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증기기관이 가동될 때 공장이 도시와 가족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지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터넷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도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아직 누구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번 변화에는 이전의 그 어떤 변화에도 없었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의 대상이 이제까지와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리즈가 붙잡으려는 질문은 무엇인가? 지금 많은 분들이 마음에 품고 계신 질문이 있습니다. AI가 결국 인간을 넘어서게 될 것인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것을 조금 더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시리즈가 붙잡으려는 질문은 그 뿌리에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지능은 인간의 연장선에 있는가? 아니면 인간과 단절된 새로운 무엇인가? 같은 질문입니다. 다만 하나는 결과를 묻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만드는 본질을 묻습니다. 먼저 연장선에 있다는 시각부터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수많은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돌도끼는 손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주먹보다 단단하고 주먹보다 멀리 닿았습니다. 수레는 다리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발로 갈 수 있는 거리보다 더 멀리, 더 많은 짐을 실어 날랐습니다. 안경은 눈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것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해져도 여전히 사람의 몸의 일부처럼 쓰였습니다.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지시하고, 물건은 그 지시를 수행했습니다. 지금의 이 기계도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기계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쓴 문장을 학습했고, 사람이 그린 그림을 학습했고, 사람이 남긴 대화를 학습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사고 패턴이 녹아 있고, 사람의 언어가 녹아 있고, 사람의 가치관도 어느 정도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는 사람이 쌓아온 모든 것을 압축해 놓은 거대한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을 늘려준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간 사람의 사고를 이어받은 무언가. 이런 시각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잘 쓰는 법을 배우고 이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이 기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사람이 기대하지 않은 방향에서 답이 나옵니다. 사람이 넣어준 데이터만으로 학습했는데 학습한 적 없는 문제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수년 만에 풀어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설계한 구조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계자 자신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들은 원래 만든 사람이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 안쪽의 톱니바퀴를 이해합니다. 엔진을 만든 사람은 피스톤의 움직임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계는 만든 사람조차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더 나은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계가 기여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계가 자기 자신의 설계를 돕고 자기 자신의 약점을 찾아내고 자기 자신의 훈련 방법을 제안합니다. 어느 순간 사람의 손이 거의 필요 없어지는 지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아직 한참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그 문턱에 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지나친 공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허튼 질문이 아니게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섣불리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둘러 답을 내리는 것이 능사도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기계 안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한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계를 두고 지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의 지능과 동물의 지능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지능은 하나의 능력일까요? 여러 능력의 묶음일까요? 기계가 지능을 가진다는 것은 사람이 지능을 가진다는 것과 같은 일일까요? 이 질문에 먼저 답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기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의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런 물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기술에 대해 원리를 몰라도 불편 없이 살아갑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도 운전을 하고 스마트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영상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변화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을 나눠서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술은 원리를 모르면 아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글이 그런 예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책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기술은 원리를 몰라도 충분히 쓸 수 있었습니다. 전기가 그런 예입니다.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이 두 경우 어디에도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질문을 적어 넣으면 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답이 맞는지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만들어진 것인지, 왜 하필 그런 답이 나왔는지, 이것을 판단하려면 쓰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어떤 원리로 답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어야 그 답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기계는 앞으로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많은 결정의 현장에 들어올 것입니다. 의료, 법률, 교육, 투자, 취업, 그리고 일상의 크고 작은 선택들까지.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층이 더 있습니다. 이 기술은 개인의 도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어떤 일에는 쓰지 못하게 할 것인지,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일자리가 바뀌는 속도에 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질문들은 사회 전체가 합의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기술은 매우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반면 합의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백 속에서 무엇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장 빨리 움직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규칙까지 먼저 만들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규칙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면 뒤늦게 그것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에 대한 이해는 단지 개인이 더 잘 쓰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를 공유해야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몇몇의 손에 모든 결정이 넘어가기 전에 이 기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회가 함께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리즈가 하려는 일은 이것을 잘 쓰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같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함께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여정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은 이 기계의 뼈대입니다. 지능이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해서 이 기계가 어떻게 배우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떤 물리적 기계 위에서 돌아가는지까지. 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 이 기계가 지금 세상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는 일들과 곧 들어올 일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원리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는 한 가지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냅니다. 이 기계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 합의해야 할 것들, 결정해야 할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이 만든 지능은 인간의 연장선에 있는가? 아니면 인간과 단절된 새로운 무엇인가? 답을 미리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질문도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먼저 이 기계 안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능이라는 말도, 배운다는 말도, 마음이라는 말도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무언가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지능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능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의 지능, 동물의 지능, 그리고 기계의 지능. 이것들이 같은 하나의 것인지, 이름만 같을 뿐 서로 다른 것인지, 지능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왜 그렇게 오래 걸렸고,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질문에서부터 이 기계의 뿌리까지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수학으로 번역된 뇌, 실리콘 위의 뉴런,
인간이 만든 지능, 그것이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긴 시리즈의 첫 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던진 질문은 사실 제 자신에게 먼저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기계가 결국 무엇이 될지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여정의 첫 걸음을 뗍니다. 지능이라는 단어 하나를 붙잡고 그 뿌리까지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